자, 친구 휴대전화 사인 특이점 없다. 자, 바로 이 내용부터 짚어보죠. 홍 기자, 오늘 경찰이 말이죠. 손정민 씨 휴대전화 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내놓은 거죠. 정확히는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밝혔습니다. 네. 일단 사건 당일, 실종 당일의 결과를 밝혔는데요. 그 내용은 3시 37분, 그러니까 손정민 씨의 친구가 어머니와 통화를 한 시점 직후인데요. 그 시점부터는 사용되지 않았다. 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7시 2분에 전원이 꺼졌는데 그 이후에 전원이 켜진 적이 없이 계속 꺼진 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며 움직이는 작동하는 건강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도 3시 36분이 마지막 기록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사용된 기록이 없다는 것으로 일단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움직이면 작동하는 그 건강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게 오전 3시 36분이 마지막 기록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뭐 조사 결과 특이점이라고 볼 만한 게 없었다. 뭐 이런 얘기인 듯합니다. 경찰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1차 포렌식일지 아니면 더 뒤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범죄와 관련된 특이 정황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거는 이 휴대폰 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휴대폰이 발견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휴대폰이 발견된 장소를 지금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휴대폰 장소가 딱 발견되면 적어도 손정민 군하고 친구 A 씨가 얼마만큼 큰 그 반경 속에서 움직여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마지막 그 정민 씨하고 그다음에 A 씨가 헤어진 부분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이 휴대폰이 만약에 그 돗자리 장소에 그냥 떨어져 있었으면 사실상 이거는 뭐 범죄와 전혀 관계없는 어떤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손정민 씨 친구 휴대폰 뭐 저희 말씀드린 대로 포렌식 결과는 특이점이 없는 걸로 일단 경찰은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현재는 이 혈흔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상태라고 하니까 그 결과 계속해서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휴대전화를 환경미화원이 습득을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보니까 2주 동안 계속 보관을 하고 있다가 아, 맞다. 휴대전화 있었지 하면서 뭐 이렇게 갖다 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이 환경미화원의 해명에 따르면 본인이 습득을 하고 바로 자신의 사물함에 넣어뒀다 합니다. 사물함에 넣어두고 본인이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가를 간 상태에서 깜빡 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옆 동료 환경미화원이 휴대전화 습득해서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는 거 보고 아, 맞다. 나도 휴대전화 습득해서 넣어준 적 있지. 그때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올 30일 날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쉽게 뭐 좀 100% 매끄럽게 납득되긴 좀 어려운데 요렇다 보니까 경찰이나 또 뭐 네티즌들도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경찰에서는 혹시나 뭐가 있나 싶어서 혈흔이나 유전자 검사, 뭐 체면 수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딱 그 습득을 한 순간 바로 이렇게 경찰에 제출을 했더라면 그 와중에 생겨날 수 있는 이런저런 의혹들은 그냥 처음부터 없었을 텐데. 이 사건이 참 안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뭐 좀 그런 것들 겹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발 부분이나 휴대전화가 바뀌어서 휴대전화가 한참 뒤게 나왔던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수사가 맞느냐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뭐 그렇지만 사실은 모든 사건이 100%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뭐 납득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납득 안 되는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뭐 박 변호사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최면 조사 그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 휴대폰 친구 휴대폰을 습득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이 최면 조사 지금 뭐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현재까지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경찰도 최종 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환경미화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CCTV를 분석하는 한편 휴대전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의 휴대전화도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 권율용 동국대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이 손정민 씨 친구 휴대전화 관련 얘기를 할 때 저하고 권 교수님하고의 이 문답 과정에서 약간의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많은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권 교수님께서 저는 이제 이
손정민 씨 친구 휴대폰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권 교수님께서 뭐 서로 뭐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잠깐 좀 엉뚱한 답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해 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양해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자,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주말에 있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방송 이후에 또 여러 논란이 제기가 됐고 그걸 그렇죠.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직접 그 제작진에서 뭐 입장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방송의 뭐 주된 취지는 어떤 살해라든지 타살이라든지 그런 의혹보다는 사고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증거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죠. 주말간에 방영이 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또 네티즌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서 조작이 됐다면서 시간이 좀 잘못됐다라고 특히 이 친구가 오던 시간이 25일 날 그 4시 15분인데 4시 51분이라고 바꿨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 제작진 측에서는 새롭게 확인을 해보니까 요거 악의적인 주장이다. 일부러 이 캡처를 딴 걸 해가지고 했다면서 요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이 사건 사실 말이 상당히 많아요. 예. 처음부터 계속 이 타살이나 다른 쪽에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사고나 이 부분의 증거들이 오더라도 이게 소위 심리학적 용어로 학증 편향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는 상황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나왔던 것들도 이건 믿지 못한다라는 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사건 반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좀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는데 너무나 한쪽으로 좀 치우쳐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말이죠. 이 해당 그 방송 과 관련한 어떤 유튜버가 좀 허위 주장을 폈다 그래가지고 또 그 제작진 측에서 그 유튜버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 뭐, 네, 일단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그 손정민 씨 친구를 변호하는 그러니까 법률 대리를 하는 변호사가 고소를 하겠다고 변호사 밝혔어요. 측에서? 일단 변호사가 밝힌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표가 됐는데요. 이 내용 가상 대화 내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튜버가 올린 그 영상에 가상 대화가 나옵니다. 손정민 씨 친구의 법률 대리인과 SBS 기자 한 명이 나와요. 그래서 두 명이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처럼 가상으로 이렇게 대화를 꾸몄는데요. 예, 그 예. 대화 내용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을 좀 우호적으로 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청탁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없는 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영상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잘못됐다. 나는 전혀 모르는 기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가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손정민 씨 친구 측과 해당 방송사 간부 간의 기자와의 어떤 가상의 대화를 이렇게 유튜버가 만들어서 얘네들이 짜고 쳤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방송을 했다는 거죠. 짜고 치고 심지어 그래서 의혹이 제기해야 된다. 짜고 쳤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너무나 관계가 궁금하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신상도 알 수 있게 유튜브 영상에 담았어요. 그랬군요. 자, 일단 그 승현님, 네. 그러니까 저는 합리적인 어떤 의심,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보이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면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은 뭐 방구석 코난이다 이렇게 폄하하지만 저는 충분히 그런 의심은 제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방금 이 유튜버처럼 없는 가상의 대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조금 나가도 많이 나간 거 아닌가요? 저도 뭐 이 사건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쭉 보면 정말로 이렇게 단언을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사체 유기, 뭐 살인 현장, 뭐 다른 어떤 내용의 발견, 충격, 경합 이렇게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단언적인 이야기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에서 위작과 변작의 가능성이 분명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언하지 않고 그냥 의심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손정민 아버님의 말씀은 저희가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만 그걸 받아들일 때 과연 이 사건을 적용할 때 있어서 과연 그러한 아버님과의 진술에 부합하는 그 합리적 의심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지 그 증거가 있다면 분명히 수사기관은 그 부분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 분명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튜브들이 그 증거를 위작, 변작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게 수사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이렇게 유튜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아마 그 A씨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